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가 이제는 특이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그린란드 매입에 방해가 되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덴마크한테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 그것도 정식 기자회견에서, 자,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렇게 막 트럼프, 벤스 이렇게 써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장악을 위해서 군사력 또는 경제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월 7일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기자가 질문했어요. 군사적, 경제적 압박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어느 쪽도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압박, 경제적 압박 수단을 다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이들 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미국이 경제적 안보적 그런 필요성이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남이 나라 땅이라도 얼마든지 탐을 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1월 7일 그 발언을 했을 때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이자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실세라고 하는 사람 트럼프 주니어가 이 날짜에 그린란드를 방문해서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그린란드 욕심은 진짜 실한 거예요. 이게 적당히 말로만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임기 내내 그린란드를 탐을 낼 거고, 진짜 온갖 수단을 써서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상으로도 그렇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특성상 정말 임기 내내 끝까지 그린란드에 고집을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란드는 도대체 어떤 땅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트럼프가 탐을 내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이 무려 216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21배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면적에는 9.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섬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텐데요. 다만 이 지도는 그린란드 면적이 너무나 과장된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린란드의 면적이 호주 면적보다 1.5배 이상 큰 걸로 나타나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메르카도르 도법의 한계거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 면적이 훨씬 더 커지게 나타나니까 이 그린란드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주 면적이 769만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호주가 한 3.5배 이상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보통 호주 크기를 경계로 해서 호주하고 같거나 이거보다 커야 대륙이고 그보다 작으면 섬이라고 불리거든요. 현재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땅입니다. 근데 덴마크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이에 비해서 캐나다는 이 국경선 보세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대륙에서 볼 때는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섬이잖아. 니들은 이렇게 먼데 이거 우리 쪽하고 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만큼 진짜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 특히 캐나다하고 딱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그린란드의 서쪽 지방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동쪽 해안에도 좀 살지만 서쪽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캐나다하고 또 그리고 미국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린란드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이렇게 북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린란드 전체의 5분의 4는 영구 동토층, 다시 말해서 여름이 돼도 얼음이 녹지 않는 두꺼운 빙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없는 이렇게 서쪽 해안, 동쪽 해안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자, 북미 대륙에서 러시아까지 이어질 때 그린란드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뭐 태평양을 건너서 날리거나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날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북극을 통해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미국을 방어한다. 그러면 러시아나 혹은 또 중국도 이쪽으로 날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북극을 지날 때 이걸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린란드의 영구 동토층이 아주 빠른 속도로 녹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재앙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린란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 급속히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더욱더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란드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특성은 어떤지 이걸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자,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니까 뭔가 북유럽 사람들 또는 서유럽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인구는 5만 7천 명인데 인구의 10분의 9는 바로 이누이트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누이트족, 여기 사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게티 이미지 1914년 사진이에요. 자, 이 이누이트족이 그린란드로 넘어간 것. 자,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이죠. 이때 이누이트족이 캐나다를 거쳐서 그린란드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 이누이트족 입장에서는 무려 4,500년이나 되는 진짜 오래된 삶의 터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이누이트족한테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986년에 노르드족, 이 사람들이 정착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그린란드라고 불리잖아요. 이게 986년 당시 노르드족이 처음 붙인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날씨가 지금보다 훨씬 온화했거든요.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름으로 꼬시려고 그랬던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서쪽으로 쭉 배를 몰고 가봤더니 완전히 초록색 땅이더라. 우리 같이 그린란드로 이주하자.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이름을 그린란드로 붙였다 얘기도 있죠. 이름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노르드족이 갑자기 이주를 해오니까 이누이트족 혼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민족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누이트족과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 갈등을 많이 빚기도 했거든요. 근데 노르드족은 이누이트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는 그런 야만 부족 취급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넘어온 노르드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13세기에 노르드족이 노르웨이의 지배권, 즉 노르웨이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린란드가 노르웨이 땅이 됐는데 아니 여기서 이누이트족은 완전히 빠져 있었죠. 이누이트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갑자기 굴러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니들이 노르웨이 땅이라고 인정을 해? 이누이트족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넘어와 있던 노르드족이 노르웨이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강력한 명분이 됐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린란드는 우리 노르웨이 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13세기 이때 노르드족이 노르웨이의 지배권을 인정한 거 이걸로 근거가 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노르드족은 결국 전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14세기에 그린란드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목축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노르드족은 이 추위에 그만 무너졌는데 수렵 생활하던 이누이트족은 추워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누이트족은 생존을 했는데 노르드족은 전멸을 해서 이때 넘어갔던 노르드족은 완전히 이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입장에선 명분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린란드는 어차피 나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땅이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18세기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왕국이 있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한스 에게데라는 사람이 그린란드에 다시 도착을 해서 18세기에 그린란드를 재식민지화, 다시 식민지로 확실하게 자, 이렇게 노르웨이를
자, 이렇게 노르웨이의 지배권을 인정해줬던 노르드 사람들은 사실상 14세기에 명맥이 완전히 끊겨서 거의 400년 동안 유럽하고 더 이상 왕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노르웨이 입장에선 뭔가 정당성이 있는 거죠. 야, 그 땅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충성을 맹세했어. 이건 계속 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는데, 근데 18세기에 다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당시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왕국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스 에게데라는 사람이 그린란드를 다시 개척하고 식민지화하는데 다시 들어가면서 이 그린란드가 본격적으로 식민지가 되는 그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근데 그린란드가 노르웨이가 아닌 덴마크의 식민지가 된 건 왜 그렇게 됐느냐? 나폴레옹 전쟁에서 덴마크가 패한 다음에 노르웨이 땅을 스웨덴한테 뺏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린란드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협정에서 그린란드가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로 잔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린란드가 다시 한번 분쟁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1905년에 노르웨이가 국민투표로 스웨덴에서 독립을 쟁취했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린란드 우리 땅이야. 우리가 먼저 개척을 했고, 그리고 14세기 때 역사적 기록을 봐봐. 그린란드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을 맹세했다니까. 이렇게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1933년까지 이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 법적 분쟁에서 결국 그린란드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덴마크 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누이트족은 철저하게 배제돼 있었죠. 아니, 이누이트족이 무려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살던 그런 땅인데 유럽인들끼리 네 땅이네 내 땅이네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누이트족 입장에서는 야씨, 이거 열받는데? 남의 나라 땅 갖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의 진짜 주인 이누이트족은 기회만 있으면 독립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단 자치권부터 얻어내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인구 구조는 이누이트가 88.9%, 그리고 덴마크 출신이 10.2%거든요. 덴마크의 오랜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덴마크 출신이 이렇게 적다는 거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척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누이트족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린란드는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서 독립하려고 그랬고요. 그게 잘 안 돼서 1979년에 일단 뭘 얻어내느냐?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근데 1979년에 덴마크가 진짜 착한 마음으로 자치권을 준 게 아니라 워낙 독립 열망이 강해서 이게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칫하면 소요 사태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했냐? 외교 국방만이라도 덴마크가 보존하면서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자치해라. 이렇게 자치권을 준 겁니다. 근데 그린란드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투표에서 무려 75%가 찬성을 했는데 이때 그린란드가 얻어낸 걸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지하자원 사용권, 이 그린란드가 지하자원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용권을 그린란드가 자치권으로 획득을 했고요. 사법권, 경찰권, 입법권까지 얻어낸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그린란드어가 그린란드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덴마크의 땅으로 돼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자치적으로 그린란드가 많은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현재 어떤 상태냐? 1인당 GDP가 57,000달러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집으로 보통 이 그린란드가 대표되죠. 예쁘고 이런 알록달록한 집, 해변가에 쫙 이런 마을들이 있는 거. 와, 그린란드 마을 보면 되게 예쁜데 당연히 이렇게 1인당 GDP가 높으니까 주거환경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덴마크의 영토로 계속 남아있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영구적인 독립을 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독립을 원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그린란드 사람들의 67%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게 1월 3일자 폴리티코 기사인데 그린란드 지도자 무테 에게데가 뭐라 그랬냐?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트럼프가 북극섬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원한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게데란 이름 아까도 보셨죠? 한스 에게데. 18세기에 그린란드를 다시 재식민지화한 사람, 그 사람하고 성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이 똑같으면 이 사람도 뭔가 유럽의 후손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누이트족 출신인데 기독교로 개종할 때 에게데라는 성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린란드에 가면 에게데가 거의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처럼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무테 에게데는 강력하게 지금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란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고 제안한 건 결코 블러핑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세게 질러놓고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냐?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악랄한 외부 세계로부터 그린란드를 보호할 것이다. 악랄한 외부 세계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린란드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Make Greenland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에서 이번에는 Make 그린란드로 나라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계속 구애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사를 진짜 잘 읽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경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군대를 보내서 그린란드를 점령한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기사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정말 착각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 기사들을 썼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투표, 지금 독립투표 하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걸 막거나 아니면 나중에 미국으로 편입하겠다는 그런 주민투표를 할 때 그 과정에서 덴마크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덴마크한테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여기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덴마크 니들 방해하지 마. 그린란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그렇게 그냥 놔둬야 돼 니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게 진짜 진심이라고 보는데요. 트럼프가 덴마크를 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올 때 요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이 유럽으로 갈 때 교두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해상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자원이 있어요. 히토류만 해도 150만 톤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히토류는 중국이 이걸 무기화해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한다. 그러면 이 히토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연, 납, 구리 뭐 진짜 온갖 자원이 묻혀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도 175억 배럴이 최소한 묻혀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4.2조 입방미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말이 많아요. 영구 동토층 80%는 미개발이죠. 두꺼운 얼음으로 현재 덮여 있으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점점 빠른 속도로 녹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린란드의 미래 가치를 보면 이 영구 동토층이 녹았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곧 북극해가 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사시사철 이 북극해를 통해서 해상 운송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럽까지 갈 때 가장 빠른 통로는 이 길이거든요. 이 길목에 그린란드가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총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덴마크 총리는 이번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2019년에 그린란드 매입을 트럼프가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미 한 번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리도 역시 프레데릭센 총리였는데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트럼프가 덴마크 방문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맘대로 떠들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린란드를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NCND로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자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 방문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매입 의사를 재차 공표하니까 드디어 1월 7일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린란드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덴마크 총리의 그 발언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덴마크 왕가의 문장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자, 6일에 덴마크 왕실 문장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바로 덴마크의 이전 문장인데 여기서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 있는 북극곰이거든요. 이렇게 작게 그려져 있었는데 6일에 새로 만든 왕실 문장에서는 이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북극곰을 훨씬 크게 크기를 키웠습니다. 아마도 트럼프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진짜로 그린란드를 덴마크한테서 매입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덴마크가 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제로고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외교 군사 빼놓고는 거의 100% 자치가 이루어진 정말 거의 독립적인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마음대로 매입을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린란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자꾸만 매입하겠다고 발언을 하니까 그린란드는 이 독립의지가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인데 왜 덴마크 니들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트럼프는 와서 또 왜 자기들이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현재 약간 그린란드 사람들의 독립의지가 커진 겁니다. 지금까지 덴마크는요,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자기들 문화권하고 완전히 결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린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려는 정말 강력한 독립의지와 열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당연히 독립국이 되려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2019년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아니, 우리가 무슨 사고 파는 그 물건이냐? 이런 분노가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이 자진해서 미국의 속국이 되거나 또는 미국의 영토가 되는 걸 택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어하는 트럼프도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진짜 중요한데 그린란드 사람들이 혹시라도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 지금 4월에 한다는 그런 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주민투표를 해서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오면 아까 덴마크 총리도 뭐라 그랬죠? 그린란드 사람들의 운명은 그린란드 사람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민투표에서 독립의지가 강한 걸로 나오면 진짜 독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린란드한테 약점이 있죠. 덴마크한테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예산의 한 2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그린란드 사람들한테는 이 독립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죠. 바로 천연 자원들입니다. 그린란드가 그동안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5만 7천 명 만약에 독립해서 자원 개발을 한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한 5만 달러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지하자원 제대로 개발하면 10만 달러, 20만 달러 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원 개발 어느 정도만 하고 독립을 한다고 결정한다면 독립 못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진짜로 독립을 한다. 근데 인구는 5만 7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독립만 하면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자극해서 그린란드를 편입하는 시도를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이렇게 고삐를 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덴마크가 그린란드 땅을 팔 리도 없고 그리고 그린란드 사람들의 이 강력한 독립 열망 때문에 당장은 미국에 편입되지 않겠지만 트럼프도 워낙 진심이고 진짜 온갖 작전을 써서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가 진짜로 그린란드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유럽 국가들한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공포심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또 국제 질서를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란드의 상황은 정말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가 지난 4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복잡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대한민국 외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조금만 안이하게 했다가는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